자, 그러면 준비됐다라고 저희가 듣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인수 과장님께 다시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인수입니다. 오늘 인포데믹하고 정부의 대응 이게 좀 어순이 바뀌었는데 코로나19 정부 대응 먼저 하고 관련된 인포데믹 다분히 사적으로 제가 임의로 골라낸 주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조그만한 그 사례집들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호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가와 이제 또 반성을 통해서 또 계속 장기전에 들어가야 될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했고, 제 대변실에도 있었고 NIH랑 WHO에 있어서 정부미가 왜 나와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얘기하나 하신 분들 나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진행했었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뭐 식약처 사실 뭐 별명이 사고처지 않습니까? 23살 됐는데 매년 뭐 기억할 만한 이슈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제 가짜 뉴스, 뭐 가짜 뉴스하고 인포데믹스가 관련이 있다면 있고 뭐 조금 다르다면 다르겠지만 가짜 정보나 이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이슈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에는 뭐 저희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발사르탄부터 해서 인보사, 라니티닌, 리자티진 거쳐서 지금 이 코로나 19까지 저희는 사실 뭐 2년 이상을 계속 위기 대응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은 체력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인포데믹스 듣고 떠오른 게 사실 알벤다졸, 펜벤다졸 그 기생충 그 구충제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한 뭐 발표까지 한 거 아마 대여섯 번을 뭐 의사협회와 함께 이거 위험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작년 10월에 시작한 건데 한번 이렇게 자리 잡은 어떤 가짜 뉴스가 어떤 전문가나 권위에도 맞서서 당당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 또 이제 미국에 계신 분께서 또 다른 기생충 말라리아 구충제를 지금 많이 사셔서 지금 비축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오늘 기사를 아침에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처음 질문 나온 이제 그 문제 인포데믹의 어떤 그 폐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떤 사례라고 조금 얘기 드리고 싶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보도 자료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정부의 이제 대응 부분 이제 일단 조금 진행을 이제 좀 보려고 그럽니다. 경과가 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1월 8일에 저희가 유증상자가 처음 나왔고 1월 20일에 이제 첫 환자가 우한에서 이제 입국하신 분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그 특히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굉장히 자세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졌고 그냥 이게 매뉴얼 따로 대응 따로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가 안 되면 나중에 징계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력한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르스 때 경험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초기부터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식약처는 27일에 이제 그 매뉴얼상 경계로 올라가면서 위기 대응 지원본부가 이제 구축이 됐고요. 사실은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고 2월 23일에 이제 심각 단계로 되면서 국무총리 주재로 넘어가고 저희가 2월 3일부터는 계속 이제 중대본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모아가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제목이고요. 뭐 좀 알기 쉽게 이제 난중일기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좀 발자취를 간략히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27일 날 저희가 위기대응 지원본부 만들고 31일에 이제 우한 교민들이 이제 특별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서 청와대나 대통령 그 음식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갔고요. 1월 31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쇼티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합동 매점 매석 단속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105만 장, 411만 장 그렇게 잡아냈고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2월 4일에
그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이제 그 6시간 만에 하는 거 기존의 48시간에서 긴급 승인을 했고 2월 12일에 이제 마스크를 좀 물가 정책에서 최초로 물가안전법 76년 만들고 뭐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26일 날 그걸로도 안 돼서 수출 제한을 해서 10%만 생산자만 수출하게 했고 2월 28일부터 저희도 이제 일일 브리핑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에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 오부제 얼마 전에 폐지됐는데 시작을 했고요. 3월 11일 이제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하신 이제 기간들을 지나서 저희가 지금 6월 1일에는 오부제를 폐지하고 18일에는 1인 열매로 주당 그 구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수치로 좀 보면은 뭐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적 채널을 통해서 생산도 증대해서 지금까지 공적 판매를 이제 해온 마스크 숫자고요. 위기 대응에 전체 투입된 인원은 저희 총원 대비 65%인 1,145명이 공문으로 발령난 직원들만 1,145명. 제조업체 현장에서 이제 애로사항이나 조금이라도 더 방역물품 생산할 수 있도록 연인원 이제 18,000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많이 때웠다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 장 정도가 하루에 생산됐는데 지금 2천만 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 이상 증가됐고 수입도 최대 73배, 뭐 불공정 거래 단속 정보 합동반이 8만 5천 개. 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뭐 했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포데믹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보도 자료가 105개, 브리핑이 74개, 사회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진단 시약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해서 7개 제조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 쇼티지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제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 경험이 있는 뭐 잘 알려진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약은 7일 이내, 그 새로운 물질은 15일 이내, 통상은 뭐 1년 이상 걸리던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정부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대표적인 인포데믹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초기 이제 크로니컬리 설명을 드리는데 초기에 나온 게 이제 초동대처 우왕좌왕, 뭐 메르스 백서 일거는 봤나, 뭐 특정 언론사나 뭐 이거를 뽑는데 어떤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복지부에 이제 그 정책보좌관님께서 이미 지금 공개된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거를 양해를 구해서 제가 가져왔다 말씀드리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기 대응 훈련을 뭐 작년 같은 경우 유명수 교수님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모의 훈련도 했었는데 사례별로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훈련과 그 매뉴얼에 따른 조치지 우왕좌왕 했다고 얘기 들을 만큼의 초기 혼선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백서 다 읽어봤습니다. 영문으로까지 읽어봤습니다. 초기 이제 대구 경북에서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뭐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이런 쓰레기 봉지 같은 거 더 입고서 이제 뭐 방역복도 없이 일하고 있다. 근데 알아보니까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은 시설팀 분들이고,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컨테이너는 보호구를 탈의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월 18일에 충분한 정도의 이제 방역복이 지급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해명을 했었습니다. 뭐 아까 몇 분이 언급하셨지만 진단 키트의 신뢰도가 낮다고 이제 뭐 FDA에서 뭐 부적격하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FDA에서 발표한 적은 없고, 뭐 하원의 모 의원께서 뭐 얘기하다가 한마디 하신 게 이게 흐르고 흘러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고 오히려 FDA는 당황하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자랑하지만 이 초기만 해도 진단 시약이나 이제 그런 정밀도나 정확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마조마하던 때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소문이나 뭐 이렇게 누군가 한마디, 전문가도 아닌 누군가 한마디 한 거를 이렇게 대서특필까지 했어야 되나 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SBS 거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물질들, 그 시약들, 그 리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해서 국산으로 대체도 하고 이제 뭐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뭐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작성한 한 일주일 전 통계로 봐도 충분한 양을 이제 재고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구 경북에 이제 그 의료인들이 이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힘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긴 한데 사실은 이분들이 포항에서 모 병원에서 이제 대거 뭐 사직했다 이런 기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2월 달에 원래 퇴직이신데 상황이 이러니까 3월 달에도 퇴직을 안 하고 다른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하신 분들인데 마치 힘들어서 나는 떠나겠다 이런 분들로 이제 좀 모욕스럽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지금도 기억하지만 뭐 도처에서 의사 간호사분들이 막 몰려가고 또 이제 뭐 간호장교 뭐 인관하자마자 뭐 그런 부분들 참 감격적으로 봤는데 굳이 이런 오보를 내서 이런 코로나19를 방어하는데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좀 폄하하고 혹은 또 그 국민과 또 정부와 이 방역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간질하는 보도가 있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고요.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뭐 절정에 치달을 때였죠. 이제 3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마스크 대란 사과를 하셨는데 마스크 대란이라는 용어를 쓰신 게 저희 이제 마스크를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말이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의료인들한테 갈 마스크가 없다. 이게 이제 정부가 3월 6일자로 전부 다 계약을 통해서 80% 물량을 다 이제 공적 물량으로 바꿔서 그거를 공적 판매처인 뭐 약국이나 이런 데로만 공급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은 지금 뭐 많이 찾는다는 수술용 마스크를 거의 이제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적 체계를 도매상에서 뭐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등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정부가 물량을 가져가면서 병원이나 의료인한테는 가지 않는다. 저도 사실 제 친구 의사들한테 막 쌍욕도 듣고 그랬어요. 니네 뭐 하는 거냐고. 왜 마스크 가져다가 병원에 안 주냐고. 근데 이런 기사가 그런 항의를 받느라 저희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뭐 새벽 2시고 뭐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예. 그 전화 받느라 저희가 뭐 카운팅도 못하고 회사에 전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며칠째 이어졌고요. 정부는 24시간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3월 3일부터. 뭐 어떤 나라가 지금 185개국 이상이 감염이 됐는데 어떤 나라가 의료기관에 방역 물품을 안 주겠습니까? 최우선으로 가는 데죠. 한국이 모범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흥분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 뭐 관련해서 또 뭐 가격이 폭리를 취하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셔서 사실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뭐 이건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추 저희가 2,000원에 한 포기 사면은 밭에 가면 그거 얼마에 팝니까? 1,500원에 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거점으로 세 군데 창고로 갔다가 다시 20몇 군데 지역 거점으로 가서 거기서 벤에 실려가지고 24,000개 약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물류 비용이 이게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시가청 안 가보는 길을 가다 보니까 뭐 물류 가격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6,000원, 7,000원, 뭐 8,000원까지 갔던 마스크가 지금은 뭐 공적 마스크인 1,500원 미만으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호사분들 아까 나온 것처럼 폄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팩트도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중국 눈치보다 한국 뭐 세계에 호구됐다.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외신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뭐 극찬까지는 아니어도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 때인데 굳이 세계 호구가 됐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맞았는지
뭐 이제 아까도 몇 분 얘기하셨지만 이제 뭐 총선 관련하면서 이게 막 정치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마스크가 막 정치 바람을 탑니다. 이제 막 정치를 막 타면서 뭐 고의로 뭐 검사 숫자를 줄였다 뭐 이런 부분들, 뭐 B 씨가 뭐 의사 B 씨가 병원에서 예정대로 했다, 뭐 의사협회도 뭐 성명서 내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례 다 모아서 발표하겠다. 총선 지나고 지금 뭐 2달이 넘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은교 본부장님이 며칠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과연 뭐 정은교 본부장님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우리 소중한 기자께서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그 내용 이제 시기별로 언론이 어떻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해갔는지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려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일보에 이제 36.5도라는 이제 그 기자분들이 쓰는 컬럼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이런 회박군은 없었다라는 기사에 제가 이제 인용했다고 말씀드린 복지부 여준선 정책보좌관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무슨 폐해가 구체적으로 있냐? 뭐 아까 그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바이러스랑 싸워야 될 관계자들 하루에, 정은교 본부장이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자요. 그게 참 가슴을 울렸던 분들이 많을 텐데,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가짜 뉴스 저희가 대응한 거, 저희가 언론 중재 관계에 4건이 넘습니다. 1년에 보통 한두 건 가는데 이 석 달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말씀을 좀 묻고 싶고요. 우리가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소통하고 공개하고 뭐 루머의 공식에 보면은 저희가 투명하게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루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모범국가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식약처 5성 이전한 지 10년 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플랜카드 처음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뭐 소통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대국민과 이제 저희 뭐 단체들 또 유관기관하고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슬라이드고요.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또 기관 간에, 그리고 이제 그 국민과 또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야겠다는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전선이고 또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